삼성 마이크로 TV나 이렇게 LG 거 어떤 마이크로 TV에서 픽셀을 방막 트랜지스터다 그러면 방막 트랜지스터를 여러 개로 나눠 가지고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중소로 나누고 이렇게 언오프식으로 해서 몇 개를 낄지 가령 뭐 세 개다 네 개다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빛의 밝기를 조절하는 이런 방식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 방막 트랜지스터나 어떤 반도체, 어떤 PM 반도체나 반도체에 전기량을 강중량으로 넣어주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걸 통해서 빛의 밝기를 약하게 만들기도 하고 강하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런 전구 방식이나 어떤 LED 전구 방식 이렇게 이런 데도 일반 조명에도 전기량을 강중량으로 넣어서 빛의 밝기를 틀리게 하시면 제 기술인데요. LED 전구 같은 것도 반도체 소자 아니면 램프 방식이라도 40개가 있다 그러면 20개만 튼다든지 10개만 튼다든지 40개만 튼 전기량을 몇 개를 트느냐 또 빛의 밝기를 틀리게 만들어 주거나 그래서 조명에 어떤 빛이 나오는 사이즈를 대중소로 만들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전구라도 전기량을 강중량으로 줘서 빛의 밝기를 틀리게 하시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마이크로 TV에서 어떤 픽셀 단위로 픽셀을 이렇게 하드웨어 쪽 대중소로 이렇게 화소수를 나누고 그냥 카메라에서도 소니 같은 데서도 할 수 있는데 대중소로 나누고 이렇게 최대한 집적하는 기술을 쓰고요. 똑같이 크기를 안 한다는 거죠. A사 레이더에서도 대중소로 나누고 A사 레이더에서도 화소수를 대중소로 해서 전기량도 강중량으로 틀리게 팀별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어떤 서로 파형이 되는 전파를 만들어낸다든지 그렇게 전파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사용하고 팀별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이것도 합니다. 디스플레이 장치도 그래서 그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도 하나의 픽셀이라도 20개가 들어있는 것처럼 정보양, 이게 빛의 정보양이든 색깔의 정보양이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합니다. 그것도 언어프식으로 할 수 있고요. 픽셀을 작은 단위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쪼갠다는 거죠. 하드웨어적으로 하나를 할지라도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픽셀 단위로 언오프 시켜가지고 여기는 약간 어둡게 여기는 밝게 만들어가지고 입체를 만드는 기술을 쓰는데요. 그런 기술을 써서는 안 되겠습니다. 빛의 명암을 따라 입체를 만드는 화면을 만들든지 아니면 색깔이 원래 이렇게 고화질을 저화질로 만드는 이렇게 저화질을 고화질로 만드는 기술을 했는데 삼성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 그것은 제 기술과 아이디어를 침해하신 것인데요. 삼성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하고 계세요. 제 기술을.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소송 안 해요. 나중에 이렇게 제 기술이 왜 무단으로 거기에 여러 개가 들어가 있다면 내부적인 사정을 나중에 알게 된다면 좀 더 문제가 될 수 있을 소지가 있다라고 제가 뭐 뽑으신 것 같은데 혹시 하시면 제가 기술 공개로 하겠습니다. 반도체까지도 남의 기술 쓰시면 안 되죠. 네. 저화질 옛날 사진을 어떤 현대적인 사진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럼 그 속도를 빨리 한다는 거죠. 속도를 빨리 해서 옛날 구린 빨간색이다 그러면 현대적인 빨간색으로 만들었는데 빨간색도 라이트 계열, 밝은 계열과 어두운 계열을 대비해 가지고 입체를 만들어낸다든지 원래는 없던 색이지만 넣어준다는 거죠. 없던 색도 넣어줘서 명암을 좀 고화질로 만들어준다는 좀 고급스럽게 없던 장면도 들어가는 장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명암 빛의 밝기가 이제 10이다 원래는 그럼 20, 30, 40을 뭐도록 계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프로그램 그것도 이렇게 마음대로 화면을 만들어야 되듯이 이거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존의 정보하고는 틀린 정보를 일부러 줘서 고화질을 만든다는 거죠. 없던 정보, 없던 장면도 집어넣을 수 있다 그랬죠. 이해가 가시죠? 그것이 빛의 정보가 10이든지 그것을 20, 30, 40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또는 오히려 50이지만 10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우리가 미술을 그리듯이 자연적인 것을 그대로 그리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각색해서 그린단 말이에요. 저도 미술을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한다. 또 빛의 명암 을 통해서 입체를 만들어내거나 어떤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이렇게 화면을 표시해야 돼. 디스플레이 장치인 카메라에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색깔을 두텁게 넣어준다는 거죠. 또 색깔이 안에 있는 색깔이 틀리고 밖에 있는 색깔도 틀릴 수도 있어요. 이런 기술도 있는데 왜냐하면 색이 그것이 겹쳐갖고 또 다른 색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술도 밑바탕을 깐다는 거죠. 그 위에 또 다른 색을 적층하는 식으로 들어간다는 이렇게 해서 입체를 표현하거든요. 이런 기술을 쓰시지 마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사용했다는 증거는 없어요. 증거는 없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저하지를 고하지를 만드는 이게 그 기술 프로그램 자체를 디스플레이 장치에 넣기 때문에 제 아이디어와 기술을 침해했다 이 말씀이죠. 삼성은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하시고 계신데요. 존스 홉킨스 네이처 연구에서도 이렇게 어떤 이렇게 펠티어 소재를 얇은 쪽에서 두터운 쪽으로 두터운 쪽으로 이렇게 두텁게 만들면 금속 같은 게 그쪽으로 전기, 열, 냉기가 그쪽으로 이렇게 집중이 된다고 그것을 다이오드로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거꾸로 배치하면 그것도 되는데요. 방향이 바뀐다는 거죠. 이 기술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판에다가 제 기술인데 제가 예전에 그 화목난로라든지 아니면 태양열 조리기 같은 거라든지 이런 히터기 같은 데서도 오목가놈을 파주거나 볼록볼록한 점을 줘서 거기 열을 축적을 시킨다. 뭐 이렇게 건축용 판넬 아니면 데이터 센터 같은 데서 거기 이 냉기나 열을 축적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를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해서 금속 기술이라는 거죠. 금속 기술을 준비하셨고 얇은 데서 이렇게 두꺼운 쪽으로 전기가 흘러가지고 이쪽으로 냉각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쓰는데요. 저는 이제 여기다 더해서 추가적으로 이거는 이제 태양 전지로도 쓸 수 있고 배터리 MLCC 배터리로도 쓸 수 있는 기술인데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지금 이걸 하시려고 그런 게 아닌가. 반도체 회로에서 금속을 약간 두텁게 만들어 줌으로써 이거를 배터리 카패시터를 만든다는 기술인데요. 향후 반도체가 앞으로 굉장히 부피가 작아질 수 있어요. 약간 회로에다가 두텁게 만들어진 지점을 이게 이제 전기선, 통신선도 될 수 있고요. 또 뭐 그 모터나 발전기 이런 구리선들을 감아가지고 파워 있게 돌리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이런 구리만 되는 건 아니에요. 알루미늄 다른 것도 다 돼요. 그래서 이것을 두텁게 만들어주면 전기가 보다 많이 축적이 돼요. 굵은 어떤 구리선, 전기선, 얇은 전기선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굵게 만들어주면 거기에 배터리가 전기가 보다 다른 데보다 축적이 된다는 이론을 따라서 4개, 8개 경우의 수를 늘리거나 저장 구조도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천만 개, 수십억 개, 수십조 개의 가로세로 높이를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주소를 할당하고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진법수나 또는 숫자 방식의 저장 구조를 저장 매체로도 가져갈 수 있어요.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카패시터가 된다는 거죠. 언어포 가지는 트랜지스터. 얇은 놈, 중간 두께 놈, 아주 두꺼운 놈 쪽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전기가 흐르는 다이오드 현상을 만들 수 있다고. 금속만 되는 건 아니라 그랬죠. 고무, 플라스틱, 소재에 상관없이 되는데 금속이 특히 그러합니다. 자체 전기를 축적할 수 있으므로 카패시터, 언어포 구조를 가지면 트랜지스터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선의 구리선을 대자리, 중자리, 소자를 만들어서 이런 조명 같은 데나 트랜지스터 같은 데 전기를 틀리게 흘려보낼 수도 있어요. 전기를 이렇게 또는 이것이 세 개 다 같은 굵기다고 했을 때는 세 개다 그랬을 때 세 개에서 동시에 전기를 공급해 준데 이제 하나만 공급, 두 개만 공급해 준지 전기량을 틀리게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또 동일한 양의 전기가 흐른다고 했을 때 전기를 공급한다 했을 때 그런 기술도 이제 기판 구조에서부터 쓸 수 있을 텐데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태양전지로서 전기선의 구리선을 대중설에 전기를 딱 걸어주면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라 했죠. 테슬라의 전기유도처럼. 그래서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별에만 가득한가. 이것은 전기로서 전기로 빛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동질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유도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태양빛이 이것을 이 판에 금속판에 부딪히면 전기로 전환이 되는 일이 높아집니다. KIER에서 이 기술을 쓰시던데 원래는 이게 MLCC 기술의 이런 두텁게 만듦으로써 전기가 많이 축적이 되므로 이것도 이렇게 MLCC 기술 배터리로 된다. 수십 장, 수백 장 저렴 구조에서 배터리로 들어가는 기술이거든요. 이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펠티어 소자에는 어떤 펠티어 소자에 열이 이쪽으로 확실하게 전도되게 하기 위해서 전기가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약간 영구자석에다 구리코일을 감거나 반응해서 그쪽에 배치하면 확실하게 전기가 그쪽으로 많이 쏠리게 되므로 냉각 효과가 극대화되거나 이런 것을 금속을 약간 두텁게 해준 것을 그쪽에다 배치를 해주면 거기다가
펠티어 소자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런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PM 반도체나 방막 트랜지스터 현재 이렇게 정전기가 있다 그러면 정전기를 이렇게 문지르잖아요. 이렇게 털 같은 그 통로를 통해서만 이게 전자 이동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걸 면적을 극대화시켜서 표면적을 넓게 해서 이렇게 딱 문져주면 전자 이동이 이렇게 넓다라는 거죠. 이게 제가 좀 전에 무슨 말이냐면 구리가 굵은 놈이 있고 전기선의 구리가 중간 놈이 있고 얇은 놈이 있어요. 얇은 놈 쪽은 그거밖에 전기가 흐르지를 못해요. 가령 스피커선이다, 보일러선이다. 그러면 아주 전기선이 얇아서 전기가 그 정도밖에 흐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꺼운 놈을 넣어준다는 거죠. 이 기술하고도 일맥상통하는데요. 모터 같은데 일정 구간을 이렇게 다른 데보다 차별화해서 전기선의 구리선을 두터운 놈으로 넣어주거나 같은 굵기라면 다른 데 하나 갈 건 여긴 3개, 4개 이렇게 해서 약한 전기서부터 강한 전기에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면 그 전기선의 구리선이 카패시터가 되어서 모터가 파워 있게 돌아가는 기술이 돼요. 전 세계 모터 기술에서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시려는 게 아니었던가라는 게 생각을 해요. 제 기술인데 이거를 제가 제 기술을 썼다고 이렇게 말하지도 못한다는 것은 되게 이상한 일인데요. 그래서 전기 이거 구리판이다. 알루미늄도 돼요. 그래서 구리 대중소, 알갱이를 나노 구조로 둬도 그렇게 하면 이 안에서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 원리대로 왔다 갔다 가두어지는 현상이라는데 전기가 이것을 액상으로 구리액상으로 덮어서 판으로 만들면 절연 구조를 갖고 수십 장수밖에 배터리를 아주 미니로도 만들 수 있고요. 나노 구조도 가능해요. 배터리로 만든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일단 전기선의 구리선을 대중소 피복 없이 테슬라는 앞뒤로 저는 이렇게 그 전기선을 테슬라가 아니라 테슬라는 앞뒤로 전기로 그다음에 에디슨의 직류로 저는 전기선의 구리선을 피복 없이 대중소 두께를 틀리게 하면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지 않는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평균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주파수를 유선 안에서 구현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통신선으로 사용하거나 광소물선, 전기선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모터 직전에서 일정 구간에 이 선을 배치하거나 모터나 발전기 이런 데다가도 서로 굵기 같은 구리선들을 감안하면 그것이 파워 있는 구동이 됩니다. 그래서 전자석이나 스피커 같은 이런 선으로 구리가 들어가는데 거기도 이제 할 수가 있고요. 다른 데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라고 그래서 지하수에 물 한 바가지 딱 이렇게 부으면 펌프에 물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전기가 빛을 끌어당기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그래서 YTN의 KIR도 이 기술을 쓰시는 것 같은데 쓰시지 마세요. 제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정부란 이름으로 몇 년째 광고를 내시는데요. 국정원 행정 노동부 경찰청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서울시 인천시 오산시 성남시 경기도 카이스트 지적재산협회 한국은행 이런 데가 한 20몇 대 군데가 저한테 광고를 몇 년째 내고 계세요. 한 개인의 페이스북에 주한미대사가 몇 년째 내고 계시고 참 이상한 일이죠. 후로부터 ITN의 이제 그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소개하는 YTN에 소개하는 중소기업 세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은 민영사를 갖고 있으며 그 정부 차원의 의지로서 예전에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려고 그랬는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위배를 했어요. 지적재산권을. 그래서 정부 의지로는 문제 없다라고 했지만 결국 1조 원씩을 물어줬고 그런데 웨스팅하우스의 허가 없이는 수출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은 민영사 법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것이 국제법일 수도 있다. 미국법일 수도 있고 국제법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위반을 하게 되면 문제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제품에다 명시를 해놓고 제 기술이 하나둘도 아니고 여러 개 들어간 문제가 가상적으로 전 세계가 동시에 다 들었는데 자기 기술이라고 또 누가 주장한다 해서 그걸 특허료를 주지는 않는다. 맨 먼저 위반해서 만든다 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위배했으므로 나중에 문제가 되거나 기술을 하나 둘이 아니라 뭐 10대 개, 20몇 대 개, 30몇 개, 막 40개, 50개, 제 기술이 하도 발표를 많이 해서 50개 막 갖다 쓴다면 고의성이 입증되어서 형사적인 문제까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기업이 파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술을 제가 외국에 팔았을 때가 문제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팀 동원해서 뭐 소송하시면 제가 기술 공개로 가드릴게요. 반도체 기술 핵심이라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분들은 쓰셔라. 이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야 뭐 기술 팔 게 많으니까 이거를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는 태양 전지 기존의 태양 전지도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게 약간 구리선이라도 금속을 두텁게 만들어 갖고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이면 제 방식이라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전파를 갖다가 이동통신이다, 또 위성통신, 군통신이다, 무선통신을 할 때 여기다 탁탁 해당되는 주파수를 걸어주면 이쪽으로 송수신 거리가 늘어나고 뚜렷하게 된다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잠수함 소나 기술에도 음을 잡기 위해서 탁탁탁탁 이렇게 주파수를 걸어주면 그쪽으로 지붕이 되거나 사람 보청기 기술에서도 사람 음을 지분하거나 다른 것을 소거할 수도 있어요. 또 뭐 어떻게 도전 기술에서도 10사람의 목소리 중 한 사람의 주파수를 구분해서 그것만 이렇게 증폭하고 나머지는 소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주파수를 타타타타 걸어주면 해당되는 주파수를 네네 그렇게 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지분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음을 조용하게 하는 소거 기술로도 들어가고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번개 지역 같은 게 자외선이다, 적외선이다 그러면 이렇게 해당되는 주파수를 걸어주면 그 빛만을 이쪽으로 유도해서 열을 유도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번개 지역 가서 이렇게 테슬라의 전기도처럼 타타타타 걸어주면 이쪽으로 번개 전기를 끌어올 수도 있어요. 피레친 같은 데나 다른 군사적인 목적으로서 전기 충전하거나 다른 발전하기 위해서도 앞으로 기술이 이런 기술이 나올 것이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쓰시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 이제 이렇게 해서 그 DNA CPU라든 GPU인데 이런 반도체 구조에서 이것을 통신선이다, 전기선이다. 배터리 충전할 때도 이 기술을 써요. 일부러 선을 많이 연결. 100개다 그러면 100개의 배터리에다가 전기선을 각각 연결한 1000개다 그러면 각각 연결하는 그래서 언오프 구조를 갖는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앞으로 CPU 구조에서 전자 회로기판에서 이 아이디어를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동영상 한 개다 정보를 처리할 때도 그러면 100개, 1000개로 쪼개서 작은 단위로 쪼개서 통신선을 통해서 내려보내야 되는데 배터리 충전 구조에서도 수많은 이런 배터리 전기선을 만들고 밑에 서브로 가지치기로 해서 선을 만들죠. 또 동시에 CPU의 통신 구조에서도 작은 단위로 정보를 쪼개기 위해서 이런 수많은 통신선을 반도체 인위적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통신선을 통해서 전기선 동영상 한 개를 100개, 1000개를 쪼개서 작은 단위로 쪼개서 일처리를 한다는 거죠. 동시에 띄우고 이런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번개 지역 가서도 전기를 충전할 때도 적응해서 전기 번개를 100이다 그러면 10단위로 쪼개가지고 10개 또는 100개로 작은 단위로 쪼개서 전기를 흡수하는 기술을 쓰는데 지금 배터리 기술에서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게 안에 모듈이 이렇게 10개 들어갔다면 거기도 전기선을 각각 연결한다는 거죠. 100개다 그러면 이렇게 전기선을 각각 연결해서 곧바로 하나하나씩 충전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언오프 구조로 몇 개에서 갖다 왔든지 10개에서 갖다 20개에서 40개 갖다 왔든지 100개에서 갖다 왔든지 전기양을 틀리게 갖다는 기술이 반도체 회로기판에 들어가면 제 기술입니다. CPU 명령 구조와 특히 어떤 이런 배터리가 5개 있다. 여기가 안에 이제 컨덴서라고 합시다. 거기는 반도체는 5개 있다. 그러면 거기서 언오프식으로 해서 몇 개 배터리에서 뭐 전기 창고라 그러면 5군데 전기 창고에서 갖다 쓰는 게 더 전기를 많이 갖다 쓸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기술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3개에서 갖다 쓸지 2개에서 갖다 쓸지 이렇게 배터리를 이게 이렇게 건전지지만 배터리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전기양을 틀리게 약하게 강하게 이렇게 갖다 쓰는 기술을 쓴다는 거죠. 선풍기 돌릴 때도 전기양을 따라서 강중약 이런 조명도 강중약으로 쓸 수 있고요. 빛의 강중약, 스피커 할 때도 강중약, 가전기술에서도 전기양을 따라서 이렇게 파워를 강중약으로 만들거나 자동차 배터리다 그러면 또 5개, 10개로 분할해서 언오프 구조를 갖고 몇 개의 배터리에서 전기를 갖다 쓰느냐에 따라서 전기를 틀리게 해서 속도를 강중약으로 만들어내시면 되겠습니다. 고속, 중속, 저속 이 기술이 이제 앞으로 미래 기술로 들어갈 거다. 로봇 기술 같은 데는 여기 수많은 배터리 연합 구조로 해가지고 여기 10주고 여기 20주고 30주고 40 왼쪽 다리 70주고 80주고 부분별로 틀리게 전기가 들어가는 기술에 대해서 자세를 제어하는 데 쓴다는 거죠. 쓰시면 이게 전기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일반 이렇게 연소기관 6개다 그러면 언오프 구조로 해가지고 몇 개에서 갖다 쓸지에 따라서 이렇게 뭐 전투기, 배, 뭐 이렇게 자동차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한 개 가동할지 6개 가동할지 그걸로 속도를 결정하거나 전기 방식도 돼요. 프로펠러 방식도 똑같아요. 그래서
연료가 뭐가 됐든 연료를 적게 주고 많이 주냐에 따라 속도를 연소 기관에서도 파워를 틀리게 나오게 됩니다. 이 기술을 쓰는데 그걸로도 이제 왼쪽 연소 기관은 적은 연료를 오른쪽 많이 주면 그것도 이제 자세가 제어야 돼. 그 머스크의 스펙스 X에서 이 기술을 쓰시던데 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는 제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확히 유성이 이렇게 올렸다가 다시 제자리에 돌아올 때 자세를 제어하게 불꽃을 조절해서 정확히 하더라고요. 저기 그 뭡니까 드론 기술에서도 이 기술을 쓰실 것 같은데요. 자세를 저하기 위해서 드론 안두릴 같은데 미국의 어떤 업체라든지 이런 데서도 써서는 안 되겠다. 자세 제어에 쓴다는 거죠. 원자력 발전이나 화력 발전, 이렇게 어떤 그 석탄, 석유, 가스 발전할 때도 보일러통을 이렇게 100개를 만들었다. 그것을 각각 언오프 구조를 가져서 10개 가동할지 100개 가동할지를 쓰고요. 큰 보일러 물통으로 물을 옮겨가지고 하시면은 적은 투자로도 바닷물로 제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증기 구조나 분말 구조로 하면 엄청난 화력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시면 저기 또는 석유라든지 섞어서 같이 발전할 수도 있어요. 방사능 염려도 그만큼 없는 것이죠. 이 방식을 두산이든 어디든 쓰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연료량에 적게 주고 많이 주는에 따라서 보일러도 보일러 이제 모듈을 이렇게 100개다, 10개다 그러면 뭐 이렇게 5개만 가동하면 10개만 가동하면 이런 기술을 쓴다는 거죠. 석탄, 석유, 가스 발전, 연료가 뭐가 됐든 다 이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반도체에서도 이걸 마저 얘기하고 해야 되겠는데요. 동영상 한 개다. 그러면 이게 인쇄물이에요. 인쇄물이 문서인데 우리는 이렇게 클럭스를 높여서 핵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죠. 100개의 문서다. 100개의 작은 조각, 1000개의 작은 조각을 쪼개서 동시에 읽고 동시에 쓴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동시에 저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그 인쇄하는 뭐 프린트 헤드가 됐든 뭐가 됐든 20개 많이 일꾼을 많이 배치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각각 틀리게 이렇게 글자를 틀리게 하거나 언어도 틀리게 하거나 색깔도 틀리게 인쇄할 수 있어요. 인쇄 기술에서도 프린터 기술에서도 이 기술을 쓰시면 저 기술입니다. 프린터 기술에서도 가로세로도 비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색을 적층하거나 명암을 만들거나 저하지를 고하지를 만드는 기술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원래 이제 그 구린 문서거나 원래 구린 사진인데 그래서 저하지로 고하지를 만드는 기술에서 프린터가 고하지로 나름대로 각색을 해서 이렇게 인쇄를 하는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프린터만이 아니라 모든 인쇄 기술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프린터 같은 데도 이렇게 어떤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사진으로 찍거나 아니면 스마트폰과 연동을 해가지고 이제 스마트폰에서 있는 사진을 또는 문서를 이렇게 인식을 해가지고 거기서 한다면 스캐너가 사실 필요가 없는 구조가 되는데 사진으로 찍어 갖고 하거나 파일로 곧바로 인쇄를 하면 되거든요. 컴퓨터를 통하지 않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카메라를 자체 찍어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카메라 인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그 뭐냐 이렇게 저기 뭐죠? 프로젝터 빔이 있잖아요. 스크린에다 표시해주는 장치인데, 이거를 스마트폰과 연동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그럴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그냥 카메라를 달자는 거죠. 달아가지고, TV를 보든지 거리를 보든지 찍어가지고 그걸 스크린에 표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방식으로 해가지고, 5개 대형 간판 있잖아요. 옥상에 놓거나 건물에다가 알루미늄 코팅을 해갖고 거기다가 건물 전체에다가 표시할 수도 있어요. 건물 전체에다가 특히 프로젝트 빔으로 표시하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큰 대박이 될 것 같은데 엄청난 큰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차 같은 데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프로젝트 빔 방식으로 해서 일반 상점이다 그러면 일반 입간판이든지 위에 있는 간판이든지 아니면 카페 같은 데는 창문 같은 데다 알루미늄 스크린을 점점점점점 배치해서 안에도 보이게 하고 이따가 화면도 틀어줄 수도 있어요. 프로젝트 빔 방식으로 되게 싸게 할 수 있죠. 집안에 있는 유리창이다 그러면 이렇게 아파트 같은 데 사무실 유리창에다가도 이렇게 스크린을 이렇게 설치해서 거기다가 바다 뷰를 보여준다든지 산뷰를 한강 뷰를 보여든지 원하는 뷰를 거기서 보여줄 수도 있어요. 색깔도 표시해 줄 수 있고요. 이 기술 쓰시면 프로젝트 빔 방식이니까 되게 싸게 구현할 수 있죠. 필름식으로 붙여가지고 한다는 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카메라 인식으로 해서 그럼 저화질로 고화질로 만들 수 없을까? 원래 이제 TV를 보는데 TV 화면이 구려요. 그럼 속도만 빨리 하면 빠른 좋은 화면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지가 나름대로 AI 시대니까 각색을 한다는 거죠. 각색을 해서 그것을 프로젝트 빔으로 옮겨가지고 프로젝트 빔 이제 카메라를 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스크린에 표시하면 고화질이 나온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그래서 저화질을 고화질을 만드는 기술을 여기서도 쓴다는 거죠. 프린터에서도 쓰고. 그러면은 이게 카메라 인식으로 이게 프로젝트 빔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가능하지 않느냐. 다른 데서도 이게 이것을 저화질을 고화질을 만드는 기술에서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원래 이제 풍경 사진은 구리인데 나름대로 각색해서 어떤 장면도 넣을 수 있어요. 색깔도 좋은 색깔로 만들고 속도만 빨리 하면 그것을 고화질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다른 모니터나 디스플레이 장치에 이걸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네네. 이거는 어디다 전파로 보는 A사 레이더, 영상 레이더라든지 전파로 이렇게 그 화면을 표시하는 디지털 이게 디지털 전파로 화면을 표시한다. 광학 방식이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도 원래 이제 빛의 정보는 10이지만 40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색깔은 빨간색이지만 고급스러운 빨간색이나 또는 저기 또 다른 색으로 표시해서 화면을 디스플레이 장치에 표시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멋대로 이제 가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도 디지털 전파에서 나오는 화면에 그 컬러로 안 나오거나 하는 기술을 멋대로 각색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기술도 쓴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리고 전파로 이제 모든 것을 찍어가지고 박제가 초음파 하듯이 이렇게 사물을 찍어서 그 화면에 표시할 때 정보를 마음대로 가공을 해서 고화질로 만드는 기술로 이렇게 그래서 컬러로 만들어주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전자현미경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전자현미경은 이제 각다 광학 렌즈를 좀 후진거를 주고 좀 단가싼 거 일반 디지털 전파로 이렇게 화상 화면을 이렇게 찍고 그거를 이제 표시할 때 광학적인 방식으로 그 물체의 색을 분별할 정도로만 싼 거를 달아서 그거를 이렇게 그 색깔 이 색깔이구나 하고 딱 그걸 틀어준다는 걸 화면에 디스플레이 장치에 표시하는 기술을 쓸 수 있어요. 나무 같은 것이다, 사람 같은 것이다, 땅이다, 뭐 여기는 하늘이다. 그러면 색깔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임의도로 고정해진 색깔을 그건 색깔이 약간 틀린데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죠. 구질구질하게 원래 색깔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걸 내가 표시할 거야. 아니면 좀 더 고급스럽게 표시할 거야. 이렇게 갖고 디지털 전파로도 컬러를 보여주거나 화면을 가공해서 고화질로 보여주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요. 쓰시면 군에서도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A사에서도 전파로 이렇게 화면을 디지털 전파로 화면을 표시할 때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화면을 표시하거나 입체로 화면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